자연스럽게 문을 열 우산저널 시민방송 밥TV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신 송병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송병기입니다. 울산 경제와 송초로 시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최근 제가 자주 TV를 통해서 많이 뵙다 보니까 지금 앉아 계신 순간 너무 친근한 마음도 많이 들고 하는데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예, 2달간 네. 제가 언론에 한 1만 회 이상 나올 정도로 네, 엄청나게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보다는 마치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어떤 판을 흔드는 그 중심에 섰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오해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후보자로 나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예. 만났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후보자의 인생을 돌아본다. 인생극장 함께 보시죠. 네. 역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과거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사진도 보이고요. 또 단란한 가정의 모습도 보이고 젊은 시절 어떤 아빠 그리고 어떤 아들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시골에서요. 네.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어느 가정에는 다 그렇지만 저 7남매입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째고 딸 5, 아들 2인데요. 비록 이제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유한 어떤 가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7남매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재미있게 살고 지금도 우리 7남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정도로 굉장히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6번째다 보니까 좀 큰 누님들 속에서 굉장히 보살핌을 많이 받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쭉 안동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이라는 곳은 또 안동을 떠나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겪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어떤 학생 당시에 이제 막노동 생활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인내력도 배우고 또 성실성이라는 그 부분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장점이 있었지만은 또 우여곡절도 많은 부분들이 방황을 하는 시기도 많았고요. 네. 안 어울리시는 모습. 예. 그러다가 이제 30대 이제 31살부터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시에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책반 근무를 하면서 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지하철이 이제 놓여지면서 그 지하철과 또 버스와 연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97년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됐거든요. 광역시가 되면서 98년도에 시망구 시장 계실 때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령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기치 못하게 이제 울산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사무관, 가장, 국장 그리고 그 분야는 대부분 이제 경제하고 건설 분야에 쭉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7기 우리 송초로 시장님과 함께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들어와서 경제 파트하고 문화관광 파트까지 아울러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듣다 보니까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훑어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정말 31년, 31살 서울시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우리나라의 근간인 경제와 그리고 건설을 책임진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 출마를 이제 원래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아, 네. 사실은 작년 이제 8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현안 사업을 가지고 늘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시장님 모시고 가서 간부들 우리 시 간부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오로지 이제 울산이란 지역 발전의 어떤 큰 가치 속에서 서로가 이제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될 그 회의장에 오히려 이제 중앙당에서나 볼 수 있는 당리 당략 네. 그리고 정략적인 이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또 특히 이제 발목 잡는 모습에서 일부 의원님들을 보고 네. 아 이것은 아니다. 울산 발전이라는 한쪽에서 모아주는 이 시기에 어떻게 지역 발전을 두고 당리 당략을 앞세우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정치 지형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한 8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민선 7기 2018년 7월달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8월달부터 시장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요. 불과 이제 1년 동안에 앞서 이제 어떤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 하나도 이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년 동안에 민선 7기 1년 동안에 불과 8개의 대통령 공약 중에 5개가 이루어졌어요. 네. 정말 제가 공무원할 동안에 지켜보지 못한 그 현상들을 봤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공약들이. 그 공약들이 하나 둘씩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몫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한 3년 내지 4년 걸리거든요. 그 시기를 단축시켜야 되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또 법률적 지원이 따라야만 그 효과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송철호 시장님하고 민주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통합과 실현을 위해서 네. 출마하게 되셨다. 네. 그렇다면 만약 21대 국회의원 남구갑구 송병기 당선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네.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게 뭔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일에 대한 욕심이 남보다 좀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경제부시장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이뤄놓은 게 수소 관련해가 규제자유 특구 또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기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현 시대에 밀리면서 구조 고도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4차 산업하고 같이 겹쳐지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3대 주력 산업 자체가 이제 약해지니까 다시 이제 울산이 성공하고 또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들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해져야 되는 산업이 우리가 봐서는 이제 수소, 특히 이제 가스 이런 부분들, 그다음 풍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이 지금 그 어떤 생산이라든지 또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 최고예요. 네. 특히 이제 현대 자동차가 네. 생산을 직접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소를 하나의 큰 가닥으로 잡고 가야 되는데 2019년 11월 달에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뭐 지게차라든지 일부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수소공용 차량이라 그럽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 가지고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한번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봐라고 해서 얻어온 것이 수소 규제 자유 특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소 규제 자유 특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연구소하고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률 지원을 또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지원을 해서 수소 관련 산업들을 키워보고 싶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울산에서 유일하게 게놈이라는 어떤 유전자 이제 염색제를 분석을 합니다. 저도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놈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 산업 이 부분이 앞으로는 무궁무진해질 거예요. 네네. 특히나 이제 누구든지 건강, 그다음에 이제 병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고요. 또 그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네. 분석을 통한 장수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게놈 기반의 유전자 염색 그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되는 게 우리 울산이고 지금 게놈 자체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생명윤리라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굉장히 이제 법률상으로 어렵게 해놓습니다. 이미 선진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들은 이미 그 부분들을 많이 열어서서 네. 굉장한 이제 그 산업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울산이 기반이 된 다소 생소하지만 유니스트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 분야, 특히나 게놈 분야를 규제자의 특구를 한번 열어서 그 산업을 키워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특구로 지정되고 울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마련하겠다. 예.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최병문 논설실장의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사실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세븐 브릿지라고 하는 그 7가지 성장 다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보수 야당이 현 정부 경제 폭망론 이런 걸 공격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주요한 어떤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적 혁신 성장 정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방어 논리를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다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포용적 우리 혁신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전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를 97년도 겪지 않습니까? 네. 그 겪으면서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사실상 이제 외환위기 후에 20년간을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5년마다 1%씩 하락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11위 대국이 되다 보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거의 이제 고성장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저성장이라는 그 밑바닥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수출 대기업들의 산업 투자 비중 자체가 리스크가 큰 쪽은 아예 하지를 않고요.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쪽에 몰려버렸습니다. 유통산업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외환 이제 위기 이전하고 이후 비교를 해보면은 금융권에서 이제 그 대출 비중을 보면은 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 비중, 대출 비중 자체가 80% 됐고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50%, 거의 한 30% 이상이 가장 안정적인 쪽으로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이제 역시 또 그 부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고, 또 소득 불평등 자체가 불과 20년 동안에 전체 25개국의 가장 불평등이 없는 나라에서 가장 심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포용성장. 그래서 뭐냐면 경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돈을 없는 우리가 이제 좀 뭐라 할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약하다 그럴까요? 그분들한테 부를 좀 더 만들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계 지출 자체를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와야 되겠다라는 쪽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기업의 어떤 투자하지 않는 부분들은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유니콘 기업을 키워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혁신 성장인데, 그 이제 국가의 어떤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울산에 전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97년도 강력시되고 2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프라 쪽이 절대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개 성장 다리 중에 대부분의 이제 한 5개가 이제
관련 인프라 쪽에 확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이제 SOC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곽순환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공공병원이 하나 없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 부분들을 또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원전 관련 산업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센터를 유치를 해서 관련 산업을 키우고 또 수소 관련 부분도 더 확장해서 우리가 3대 주력 산업에 더해서 경제 어떤 버팀목 자체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경제 폭망론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최저임금비 자체를 약간 올리면서 효과가 나타난 시점이 대개 2, 3년이 걸리는데 단기간에 이제 그 어떤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어떤 정략적인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릴 것 없이 일단 배를 불려야 되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네. 예, 후보님께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한 신복 로타리에서 문수로 구간에 경전철 1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거셨죠? 예. 네, 근데 울산시가 작년 6월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노면전차, 즉 트램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울산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수시로 경전철 운행 계획 이런 걸 수립했다가 사실 계속 다른 어떤 이유인지 계속 연기하고 결국은 트램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참 이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예. 제가 가장 때니까 이제 민선 한 3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시에 이제 울산에 보면은 교통량이 이제 증가하는 자체가 뭐 연평균 한 5% 이상 증가하고 네. 자동차 등록 대수도 한 3% 이상 계속적인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교통 쪽에서는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한 27km 이하 속도로 가면은 비용이 이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국 국가 이제 연구기관에서 추계를 하는데 추계를 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 비용 전체 액수는 적지만 인당 혼잡 비용 증가율이 7대 강유 중에 제일 빨랐어요. 그러면 이제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도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도로 공급은 도심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하철 1km 놓는데도 1,3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막대한 비용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울산에 가장 맞는 게 무엇인가라고 대안을 찾았더니만 경전철이었고요. 그 경전철 쪽에서 시스템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노면이다. 그 유럽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길 위에 전차들이 다니잖아요. 그걸 이제 통상 이제 노면 전차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울산에 가지고 왔을 때는 얼마든지 후손들한테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나 환경이라는 쪽 측면에서 볼 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단어를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2004년도부터 기본 어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정확하게 예비 타당성을 했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높게 1.2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높아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설계까지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2008년도인데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이제 미국에서 닥치면서 국내에 이제 관련 산업들도 위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재정 자체가 또 심화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께서 이거는 그럼 당시에 바로 추진하기보다 보류해야 되겠다. 경제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쟁은 돼 있었지만 쉽게 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선 7기 공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 골격 전체를 이제는 보행 위주로 가야 되겠다.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다. 즉 도심만큼은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아주 어떤 선진국의 교통 모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개 노선이 나왔고 이제 1노선이 신복 로타리에서 이제 우리 문수로 삼산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태화강역 그리고 이제 2호선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동해남선 북선 전체를 하면서 아마 거기에 북구 쪽에 이제 역이 하나 들어서는데 가칭 송정역이거든요. 그 역이 아마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북구만 하더라도 23만 명에다 동구하고 뭐 여러 가지 중구하고 합치면 한 4, 50만 명이 모이는 역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송정역에서부터 번용로 전체를 다 따라서 이제 남구 이제 야암동까지 딱 연결해가 1, 2호선을 동시에 갖추면은 아마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1차적으로 갖추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또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이제 발표를 한 게 작년이죠. 그 청사진 위에 이제 금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용역을 새로 시행을 하면서 또 예비 타당서 이제 그런 어떤 정부 절차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과연 지금 현재는 승용차 위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가장 어떤 선진국다운 도시를 만들 때의 교통 시스템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아마 실천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광역시 중에서 이 지하철도 없고 예. 사실 SOC가 가장 좀 취약한 그런 도시로 사실 좀 지적되어 왔었는데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어쩌면 전화위복의 사실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 SOC 건설의 뭐 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남구 유권자분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송병기 자체가요 진솔하게 다가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보았던 어떤 국회의원보다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우리 시 발전을 누구보다 제가 깨뚫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한 축에 있어가지고 게을리하지 않고 그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말로 도와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신다라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를 꼭 선택을 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많은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 밥TV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저희가 보면은요 역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후보님께서 역할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시고 해야 할 일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나중에 꼭 해야 할 일에 도움이 된다면 끼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소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이제 성남동에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걸 접목을 할 때 서울에 있을 때 명동 차 없는 거리를 직접 했어요. 그 차 없는 거리를 와가지고 네. 저근도 그러잖아요. 네네. 저근도의 차량으로 이제 그 어떤 생활을 그다음 그 환경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해야 된다고 설파했을 때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차 없이 와서 무엇을 네. 장사하겠냐고 네네.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 한 차로 실제 명동에 모셔놓고 그 상인들하고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했더니만 명동 상인들이 의외로 한 30% 매상이 오르더라. 네. 차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믿고 와서 저를 따라줬어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성남동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유럽을 가시잖아요. 네. 가보셨잖아요. 저 밤에 그죠? 트램 타고 이렇게 야경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좋죠. 네. 그다음 거기서 마음 놓고 다녀도 차량하고 좋았어요. 부딪힐 여유도 네네. 없고 그 형태를 우리 또 바꿔보자. 아, 울산 도심을 전체를. 네. 그렇다면은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손잡고 나올 수 있고 모든 가족이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옮길 때는 그 간단한 경전철 타고 움직이면 네네.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 차량에 묶인 우리 습관 네. 또 차량이 예속된
우리 마음 자체를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그죠? 힐링이 되는. 네. 그렇다면 보통 유럽 트램들은 그 올드한 이게 나무로 지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이참에 수소 트램? 예, 가능할까요? 수소 지금 이제 요즘은 지금 네. 많이 나오는 기법들이요. 그 유럽 가면 전기선을 공급하기 위해 하늘에 네. 시설들이 있죠. 네네네. 지금 아예 그게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미관적으로도 깨끗하고요. 네. 또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트램 자체도 수소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제는 가니까 수소선 울산 전체가 수소. 이야, 네, 그럼 청정 울산의 수소 에너지로 트램을 저희가 갈수 역으로 있는 유럽으로 한번 접하시켜 볼까요? 수출도 되는 거죠. 아,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화이팅 기를 한번 받아보시죠. 시작. 화이팅!